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4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2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1월 18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경자월 계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계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자월도 이제 시작한 지 얼추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이라고 하는 것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겨울이 되겠고, 자월은 이제 한 32일 동안 고정적이죠. 월은 한 30일씩 이렇게 고정되고, 일간이 30일에 따라서 이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저께 이제 임이라고 하는 글자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또 순차적으로 개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개는 물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임수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자,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죠? 하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음수가 되는 것이다. 같은 수라 하더라도, 근데 수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오행으로는 하나의 수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성질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죠. 여기에는 남자라고 하는 종족 사람이 있고, 또 이 안에는 여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남자, 그 다음에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여자,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을 설명할 때 남자만 설명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사람을 설명할 때 여자만 설명할 수 없죠. 사람을 설명할 때는 양과 음을 모두, 남녀를 모두 설명을 하는 것이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양수가 있으면 음수가 있죠. 같은 수인데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내지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될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것 복습하면 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보고, 그 다음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봤을 때, 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사람으로 치면 여성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질이 남성과 같다, 남자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같으면 좀 강하고 거칠고 조금은 그런 개념이고, 또 양의 성질이 크다, 넓다, 어떤 깊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대조적이고 약간 좀 상대적인 개념이죠. 양과 음과 양의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요거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딱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양이 깊다라고 하면 양에 비해서 음은 좀 깊지 않고 얕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양이 넓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그거에 비해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비해서 좁다라고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뭐 딱 자루 재가지고 몇 미터 재가지고 이렇게 요거는 넓은 것, 요거는 좁은 것, 내지는 요 미터 이상 들어가면은 깊은 것, 그러면 그 미터가 되지 않으면 얕은 것, 이렇게 나눌 수 없다는 얘기죠. 100m하고 10m는 당연히 100m가 깊은 것이죠, 밑으로 들어갔을 때. 근데 100m하고 1000m하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100m가 얕은 것이 된다, 이런 개념이, 음과 양의 개념은 바로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 사람도 절대적인 생각은 없잖아요. 우리 흔한 예를 들 때, 포도주 잔에 있는 포도주가 반잔이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많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적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은 좀 적은 개념이 될 것이고, 술을 싫어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포도주 반잔도 많은 그런 개념이죠. 힘든 여건이 닥쳤을 때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능히 이 정도에 뭐 견딜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엄청나게 엄살을 피우는 것이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 사람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다. 명리학을 공부할 때 절대적으로 이건 옳다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항상 상황에 따라서, 대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시대에 따라서
똑같은 사주도 조금씩 달리 해석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조선조 때 사주하고 지금 사주하고 사주는 같을지언정 태어난 시대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하는 그러한 방법도 달라지게 되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흥부와 놀부죠. 흥부와 놀부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땐 흥부는 뭐예요? 착하니까 좋은 사람이고, 놀부는 욕심이 많으니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만, 요즘은 흥부와 놀부도 재해석을 하죠. 흥부는 게을르다, 놀부는 사람이 욕심이 많아야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도 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개념은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해야지, 선입견을 갖고 벌써 절대적인 어떤 평가 지침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특히나 사주 명리학은 절대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도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임수라고 하는 양수는 뭐예요?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아니면 강호수와 같은 그런 큰 개념의 물, 큰 개념의 물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합니다. 우로수, 하늘에서 내리는 작은 이슬이라든가 아니면 지상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옹달샘 같은 그러한 물인데, 개수 같은 경우는 작은 물이면서 매우 청징함을 좋아하는, 개수의 핵심은 청징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맑고 깨끗해야 된다. 티가 없이 맑고 투명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개수인 것이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수 같은 경우에는 큰 물이고 또 어느 정도 탁기가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수라고 하는 것 자체 큰 틀에서 오행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지만, 이걸 갖다 양수와 음수로 나눠봤을 때 어느 것이 더 맑고 깨끗하냐, 이렇게 이 기준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더 맑고 깨끗한 물로 본다라고 보는 것이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물이기 때문에 충분지성이다. 이 임수의 특징은 충분하는 성질이다. 즉 임수가 많아지게 되면 물이 범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인 것이고요. 일간이 왕한 임수는 범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토와 병화를 아울러 용신으로 취용한다. 반대로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옹달샘, 작은 이슬과 같기 때문에 옹달샘이 넘쳐봤자 뭐 범람이라는 개념을 안 써. 물이 좀 넘쳤네 이 정도 개념이지, 범람해서 집이 떠내려가고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이런 정도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개수는 왕에도 충분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무토라든가 기토 등을 취용하는 예는 극히 예외적인 것. 예를 들어서 뭐 해월이라든가 자월에 일간 개수일 때, 그때 해자월에 임수가 투출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임수인 개수가 양간화되기 때문에 이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한하는 용도로서 쓰는 것이지, 이런 거는 예외적인 것이죠. 해월, 자월 등의, 아니면 지지로 해자월이 아니더라도 지지로 수국이 형성되어 있는데 개수가 태어나서 임수가 같이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해야지만, 개수가 임수와 섞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무토를 쓸 수 있지만, 임수가 투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무토 기토로서 개수를 제방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고, 날씨가 춥다라고 하면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병화가 약한 경우이기 때문에 개수의 기운을 갖다가 설에서, 간목으로 설에서 병화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는 남자 같다 그랬죠. 개수는 여자 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임수를 장대한 장류, 큰 물이라고 하면 개수는 쇠갈한 수 내지는 쇠잔한 수, 좀 어떻다,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졸졸졸졸 계속 흘러가야지, 아무리 왕한 물이라도 물의 근원이 없어지게 되면 개수는 그치죠. 그치면 고이게 되어 있고, 개수는 옹달샘은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인 금으로서 개수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금은 경금이라기보다는 음금인 신금 가지고 음생음의 음생지공이라고 해요. 음생지공의 이러한 덕을 생각해 주어야지만 개수가 더 맑고 깨끗할 수 있다. 금도 경금하고 신금 있을 때, 경금은 무쇠와 같고 땅에서 캐낸 좀 불순물이 섞여져 있는 금이라고 하면, 신금은 맑고 깨끗한 보석과 같다 그랬죠. 같은 금으로 생하더라도 맑고 깨끗한 신금으로 생하는 것이 개수가 더 깨끗해지는 것이고, 경금으로서 개수를 생할 때는 물론 생은 할 수 있지만 개수가 신금으로 생하는 것에 비해서 개수가 좀 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 겨울이 되죠. 겨울,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음기가 가장 왕성한 그런 시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수, 즉 물의 기운이 수가 가장 왕성합니다. 그래서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되죠. 그래서 임수가 어저께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제가 격국으로 놓고 봤을 때 그걸 양인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된 그건 양인격이 되지만은 개수 음수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인은 뭐만 논한다? 양인은 양간만 논한다.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월이라 하더라도 임수는 자수가 양인이 되지만 개수는 자가 양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격을 치용할 때도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저것은 양인격이 아니라 어떤 격? 걸록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두셔야 되겠죠. 좀 이따 겨울 할 때 잠깐 다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든 또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든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는 양인격, 개수는 걸록격이 돼서 일간이 신왕합니다. 그래서 억부용신법에 따르면 일간이 왕하게 되면 관사를 지용해서 왕한 일간을 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을 총하는 방법이 되겠으나 양간인 임수는 충분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개수는 그러한 왕수가 아니고 또 범람의 우려도 없습니다. 왕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개수는 무토 기토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병화로서 자월의 엄동의 병화로서 조후하고 자월의 병화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준다. 즉 뭐예요? 먼저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다? 병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있은 연후에 자월의 병화가 약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저 병화를 어떻게 되었다? 보좌해 준다,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서 일단 틀을 잡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수가 자월의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인성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임수 같은 경우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양간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다시 금을 볼 필요 없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특징 쇠가란 수이기 때문에 신금 하나 같은 것이 이렇게 필요한데, 천간에서 신금을 보게 되면은 이 병화 용신하고 신금하고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신금이 천간으로 투출하기보다는 지지로 신금이 있는 것이 좋게 되죠. 그 지지로 신금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지지로 유금을 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유금이 없을 때는 신금 같은 것이 있어도 저는 좋은데, 신금보다는 유금이 있는 것이 개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먼저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어야지만 물이 얼지 않을 수 있겠고요. 또 병화 자체가 자월의 포태법으로, 자월의 병화는 뭐예요? 태지가 돼서 매우 약하다고 했죠. 그래서 병화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 상관인 간목을 얻어서 병화를 생주해 준다. 선생님, 그러면 식신인 을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을목이 병화를 생주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간목은 큰 나무고, 예를 들면 잘 마른 장작에 비유한다라고 하면 을목은 물에 젖은 그러한 습목이 되기 때문에 물에 젖은 나무를 가지고 풀을 뜯어서 병화를 생주해 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을목이 있는 사람하고 간목이 있는 사람하고는 같은 구조, 하나는 상관생재가 되는 것이고 을목이 있으면 하나는 식신생재가 되는 것인데, 이 구조에서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서 병화를 얻었는데 상관생재하는 국세하고 식신생재하는 국세하고 어떤 것이 좋으냐? 당연히 상관생재하는 국세가 월등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개수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격국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단 일간하고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수도 몸체는 남자와 같지만 쓰는 것은 여자와 같다.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해서 저것은 음수가 되죠. 개수 입장에서 같은 음대 음이니까 이것은 겁재가 아니라 비견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걸 비견격이라고 하지 않고요. 음수인 개수가 원령에서 수의 제왕지를 만나게 되면 이걸 갖다 뭘로 본다? 걸록격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인격이든 걸록격이든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본시 신왕사주는 관사를 통해서 억제하는 것이 좋지만 일간의 특성상
개수라고 하는 것은 관사를 치용하게 되면 무토 기토를 치용하게 되면 무토가 있게 되면 개수가 매물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토를 쓰게 되면 개수가 탁수가 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병화로서 조후하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주면서 자월의 개수라 하더라도 지지로 유금 한 점 정도, 천간으로 신금 한 점 정도 있으면 좋긴 하지만 병화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 신금이 같이 있게 되면 서로 탐합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를 보았죠. 축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 육신으로 보게 되면 7살이 되죠. 7살, 편관이라고도 하죠. 편관 7살. 그렇다 하더라도 축중에 지장간 개수 신금이 있기 때문에 통근할 수 있고요. 또 자월의 축토라고 하는 것은 자축합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축합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7살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크게 개수를 갖다 극히하거나 개수를 크게 탁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뭐 포인트라면 포인트인 것이고, 월간하고 연간의 경신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월의 개수가 왕하기 때문에 다시 경신금 정도 이렇게 축의 통등근까지 했기 때문에 경금보다는 신금 하나 정도 이렇게 있는 것은 나쁘지 않는데, 병화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 신금이 투출하는 것은 서로 합이 되거나 아니면 합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신금이 천간에 투출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예요? 자월에 화가 한 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큰 단점이 될 것이고요. 일지의 묘목을 봐서 개묘일주가 되는데, 묘목은 천간으로는 천간으로 뭐예요? 을목이죠. 천간으로는 이건 을목이죠. 지장간, 묘의 본기가 뭐예요? 을목이기 때문에 승목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묘목 가지고 화를 생하기는 좀 어렵고, 또 인목 같은 경우는 인중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묘는 그냥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승목이기 때문에 용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리고 중요한 것,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다?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큰 단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시에서는 가장 뭘 봐야 된다? 화를 보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생시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볼 수 있는 생시, 갑인시 정도. 선생님, 갑인시는 화가 없는데요. 제가 인자에 그렇게 인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인중병화, 장생된 병화가 있기 때문에 얘를 무시하지 말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진시, 정사시, 무호시, 기미시에 인중병화는 쓸 수 있지만 기미시 미중정화는 전 용도가 크게 없고요. 술중정화도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술중정화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묘하고 묘술 합하게 되면 이것도 뭐 묘술 화가 되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화가 얻을 수 있다. 화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인시가 먼저 됐을 때는,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수가 자월의 개수가 경신금의 생주까지 얻었기 때문에 수가 굉장히 왕합니다. 화가 필요한데 인중병화가 있고요. 간목 같은 경우에는 수의 기운을 설해서 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단 문제가 뭐냐면 경금이 신금이 목을 갖다가 그걸 파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점 아닌 단점이 있습니다. 이 신금은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은 경금은 경금은 간목을 그야말로 완전히 박살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것은 간목 입장에서는 썩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개수가 통관할까요? 물론 통관하는 걸로 볼 수도 있지만은, 일단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같기 때문에 통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수가 어느 정도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경금이 간목을 완전히 못 쓸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을묘시 같은 경우는 화가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겠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묘목이 병화를 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목이 있었다면 인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은 묘목은 병화를 생하기가 좀 어렵고요. 차라리 정사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사화를 얻었고 사에 뿌리를 둔 정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화가 금을 갖다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일간 개수가 정화를 극하지 않습니다. 일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한다? 심판과 같기 때문에 일간은 가만히 있는 것이고요. 화를 얻어서 좋은 생시는 아마도 정사시가 가장 좋은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무호시 같은 경우 오화를 푸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 무토가 투출해서 무게 합하는 것, 이건 매우 좋지 못할 것 같고요. 기미시 같은 경우 제가 화도 미중 정화밖에 없지만 이거는 묘미
한 목이 되죠.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기토가 투출해서 이거를 극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물론 경신금이 있어서 살인상생을 해준다 하더라도 개수가 기토 옆에 있게 되면 항상 예민하고 초조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경신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자월에 묘목 하나 빼게 되면 뭐예요? 전부 금수로서 이루어지죠. 축토 있다 하더라도 자축합수, 토의 기운이 많이 약한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금으로 정할 것이냐 수로 정할 것이냐 그렇게 되진 않고요. 그냥 내격인데 화가 없는 그러한 사주, 목화운으로 가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신유씨 같은 경우는 더도 볼 것 없이 무유충되는 건 매우 좋지 못한 국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